국내 1위 뷰티 마케팅 회사 뮤스컴퍼니 대표, 서울시 SB와 함께 뷰티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크리에이터 부분 독점 사업, 포브스코리아 파워리더 선정 뷰티 부분 심사위원, 다양한 뷰티 브랜드 꿈나무를 육성 발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뷰티아 박진호입니다. 이 두 프랭크와 사랑의 결실이자 경계가 없는 브랜드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브랜드입니다. 맥입니다. 1985년 우리나라 당시 지하철 3호선은 1단계 구간이 개통하는 데는 85년 올림픽을 앞두고 서울의 인프라를 정비하는 중이었는데요. 이게 당시 걸리면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알려진 어떤 병의 원인을 파헤치는 참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초창기 환자의 80% 이상을 목숨을 잃었다는 병, 에이즈였습니다. 동성간 성접촉에서 에이즈 발생이 위험이 높다는 사실이 이제 막 밝혀졌을 때인데요. 이때 한 브랜드가 다른 뷰티 브랜드에서 시도하지 않을 것 같은 참신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 첫 번째 공식 매장이었던 미국에서 최초의 에이즈가 발생했던 진원지이자 게이바에 몰려있는 게이 스트리트를 연 것입니다. 게다가 브레킨 레이디 버니를 매장 직원으로 고용하는 한편 브레킨 루포를 브랜드 캠페인의 얼굴로 내세우기도 했었죠. 이러한 파격적인 시도는 모두 맥의 출발점뿐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1970년도에 불과 22살이었던 프랭크 안젤로는 이미 토론토의 번화가에 자신의 미용실 체인을 여러 개 운영하는 어엿한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런 프랭크 안젤로가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사랑에 빠진 상대가 자신과 이름이 같은 프랭크 토스카니였죠. 둘은 이후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사진작가로서 연인을 넘어 파워 파트너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오늘날 프랭크 토스카는 화보 촬영 중에 모델이 카메라 앞에만 서면 원래 했었던 메이크업 색이 이른 채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보인다며 더 나은 색조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프랭크 안젤로는 연인을 위해 사진빨이 잘 받는 화장품, 이런 화장품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맥의 출시한 첫 제품, 플라밍고 립스틱입니다. 이후 주변 지인 중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모델, 사진작가, 소위 업계 사람들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호평을 얻게 되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었죠. 성공으로 향하는 로켓에 올라탄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개방된 나라라도 자신들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여자들의 영역으로 분류되었던 메이크업 브랜드를 설립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으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바로 비결은 사람들이 충족되지 못한 그 니즈를 발견해낸 덕분이었는데요. 현대 마케팅으로 따지면 필립 코틀러도 이런 말을 했었죠. 마케팅은 역할을 사람들이 충족되지 못한 니즈를 찾아내어 충족시킬 매력적인 새로운 방법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니즈를 발견해 성공을 이뤘을까요? 제가 그 방정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공 요인 첫 번째, 메이크업 아트에 대한 대중의 니즈였습니다. 당시 소위 빅 브랜드가 모두 스킨케어에 집중하고 있었던 반면에 메이크업 제품은 컬러가 다양하지 못했었고 아무리 잘된 메이크업이라 해도 사진에 나오면 본연의 색을 잃어버리긴 했었죠. 대중을 색조 메이크업에 대한 강한 니즈가 있었지만 모두들 스킨케어에 집중하느라 이 니즈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빨래방에서 있었던 한쪽 부엌에서 만든 립스틱을 23개까지 들이면서 라인을 확대해 나갔고 결국 완벽한 색조 메이크업 제품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슬로건처럼 모든 인종과 성별, 연령대에 아우르는 니즈를 바로 아름다움에 대한 강한 열망이었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인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오랫동안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거죠. 맥은 이런 모든 인종, 성별, 연령대를 아우르는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에 대한 니즈를 건드렸습니다. 유색 인종의 경우 맞는 색조 화장품이 없었는데 백인을 떠나 흑인과 아시아인들 인종별 컬러에 맞는 제품을 선보이면서 오직 백인만의 시장이 아닌 전 세계 시장을 문을 두들길 수가 있었던 기회가 있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직원을 향한 고객들이 투영한 담고 싶은 니즈였답니다. 맥은 단순히 게이 스트릿 화장품을 매장으로 연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맥 그 자체가 대중에게 보여줬던 거죠. 이를 위해 직원마저도 이 맥과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피어싱과 타투가 가득한 사람들이 매장 직원으로 고용을 했었습니다. 고객들이 일단 한번 그들의 모습에 강한 호기심을 느껴 매장에 들어가면은 직원들은 맥의 메이크업 제품 때문에 한껏 꾸민 자신들의 얼굴을 손님에게 뽐내면서 자연스럽게 제품 구매를 유도를 했습니다. 또 나아가 맥은 화장품 업계 사상 최초로 전문적인 교육과 트레이닝을 투자를 하면서 단순한 세일즈원이 아닌 메이크업 전문가로 바꿔놓았죠. 이렇듯 사람들이 충족시키지 못한 니즈를 찾아낼 때 맥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을 전략을 펼치는 한편 우수한 제품력으로 맥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데뷔 초부터 관심을 얽매이지 않고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마돈나는 당시 그녀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맥 창업주였던 두 프랭클린 진이었던 덕분에 자신만을 위한 제품을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립스틱이 맥이 가장 대표적인 제품 중 하나인 러시아 레드였습니다. 마돈나가 세계를 돌며 순회 공연을 할 때마다 맥의 러시아 레드를 받는 덕분에 맥의 인기는 하늘을 높을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마침내 세계적인 메이크업 글로벌 브랜드인 에스티 로더 그룹의 맥의 진가를 알아봤습니다.
1995년 에스이로더 그룹은 맥의 지분의 51%를 인수를 했습니다. 마침내 에스이로더 그룹은 1998년 나머지 지분도 모두 인수를 했습니다. 2017년 포브스 보고서에 따르면 에스이로더 그룹은 가치는 약 11조 원, 맥의 숫자의 반을 넘는 건 2.5조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죠. 만약 여러분들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니즈를 발견하고 그런 날이 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뛰어들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도 넥스트 맥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래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